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간엔 자동차 관련주하고요, 실리콘 캐퍼시티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 드릴 거고요. 2부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 16일날 또 유리기판 관련된 발표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다시 또 관심을 받을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 체크해 봐야 되고, 엔터테인먼트 쪽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아침 일찍 여러분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야,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을 담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트레이딩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방전지를 갖다 아침 일찍 프리마켓부터 공략을 했는데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했고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파형 구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친절하니까 아침 일찍 여러분들에게 저는 세방전지를 편입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로 편입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적인 갭을 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나 코스모션 소재, SOS랩은 기존의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차트 보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그룹 하면 우리나라엔 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장관급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의선 회장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상당히 큰 결정, 통 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업 그렇게 하면 뭐 완성차 부분에서 현대차 기아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저는 기아 쪽을 좀 더 탄력성 있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좀 더 높게 나오고요. 지배구조 부분에서 아직도 정의선 회장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의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되고 나면 정의선 회장이 또 캐시가 좀 생기게 되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따로 있다. 결국은 현대모비스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별도 이야기 한데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런 자동차 관련된 것들 투자할 때는 왜 현대차보다 기아를 더 투자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려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좀 더 가벼운 주가를 공략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만원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은 9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3등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중위값이 얼마야? 11만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현대 기아차에,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이런 거 변화가 크게는 없어요. 성장성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성장성이 존재할 땐 이 상단으로 가는 것들이고, 성장성이 없다 그러면 중위권 이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탄력성과 반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로 인해서 잠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변동성이 크지만, 이런 분들이 또 차익물 나오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조금 눌리는, 윗꼬리 들고 이렇게 꼭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몸통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쪽 부분에 제가 좀 색깔을 좀 다르게 취해볼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 그럼 이 구간 어딘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아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나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평단 조절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로 추격 매수할 일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 11만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짧은 구간 안에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7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진 자리를 보게 되면 10만 5천원 조금 상단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이 자리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3대 3대 3 이걸 구분을 좀 많이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쪽은 지금 아직 하단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바이 의견을 드려두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1만원 정도면 볼 수 있다
있습니다. 이 윗단으로 가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경기 부분이 좀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면 YY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성장세 추세였잖아요. 자, 영업이익도 높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 13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만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만 체크해 보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 종목을 갖다가 편입하겠다라고 오늘 아침 일찍 결정을 했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75,500원에. 자, 이게 뭐 어느 정도 갈지 안 갈지는 그거 중요한 게라기보다는 제가 보면 앞에서 보면 기아 차트를 봤잖아요. 모양새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여기 위쯤에 와 있잖아요. 근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밸류 체인이긴 한데 아직 이 부분까지 올라오진 않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빈 공간에서 충분히 좀 계산을 해보니까 세방전지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점차적으로 보면 성수기로 가고 있고, HEV에 들어가는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제가 비싸다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YOY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 없다 한다라 하더라도 여기 220일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75,500원에서 82,500원 뭐 이 정도까지만 본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아침에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이 정도면 이렇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가볍게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당히 저는 좋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보면 눈치껏 반등을 해왔어요. 그러나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보면 크게 뭐 관세 부분이 우려가 없다 그러면 판매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지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방전지도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장에서는 한 7%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도 지금 눈에 보이는 저 4.7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저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보면서 좋을 것 같고, 이게 전 고점은 10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죠. 더 이상이긴 한데 우리가 아주 고점 부분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나눠 보시면 여기도 3등분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62,000원, 65,000원, 뭐, 제가 볼 땐 여기 65,000원 정도가 저점 구간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갭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중위값, 이런 것들도 같이 계산해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존재하는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75,000원 정도면 충분히 낮은 구간에 우리가 매수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아래쪽으로 눌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저는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침에 종목 비중 이런 케이스는 얼마 들어갑니까? 저는 50% 정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매수하는 것도 좀 바빴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열린다 하더라도 스펙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아침에 진행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여러분들 그 메시지 보낼 때 저는 세방전지를 편입했습니다라고 메시지 보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급등했다가 윗골에 달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USA에 어떻습니까?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전고점, 그죠?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따져보면 전고점은 상당히 높아요. 최근에 보면 내려와가지고 많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고 답답한 모습이긴 했는데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장대 양봉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갭 사이 여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공략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버려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이슈가 터지게 되면 당장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을 갖다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 제가 한번 리포트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제 과거 영상에서 서현이와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미국 공장 완공
해가지고 또 미국 공장 인수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제가 볼 땐 그런 문제, 특히 관세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아랑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아를 공략할지 서현이어를 공략할지 사실은 자동차 종목들은 대부분 가치주 개념이 더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패턴이나 스타일이 비슷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 매수하고 꾸준히 버티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준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 받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좋은 뉴스 분명히 맞으니까요. 공략을 어느 종목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 분명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종목을 여러분들 모니터링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중간중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틀림없습니다. 자, 코리아 FT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캐니스터 생산을 회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카가 잘 나가면 코리아 FT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분명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생산량이라든지 차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 드렸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종목의 실적이 나빠서 뭐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건 항상 투자라는 건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거 221평균 하방으로 내려와 있는 거는 어때 낮은 구간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공략을 안 한 이유는 야,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응을 못하면 이 주가는 여기서 꼬꾸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다 자동차 관련 종목이 이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고점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저점이 한 4,500원 이 정도 보면 한 1,250원 정도 개념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 우리가 오늘 상단치고 좀 눌리고 있는 이 구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전체적인 그냥 1단 구간에서의 어떻습니까? 고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고 시그널적으로도 1번과 2번이자 나온 자리고요. 드디어 좋은 자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한번 눌릴 때는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뭐 바로 예를 들면 우리가 주가가 치고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해 볼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4천 한 75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빗금 한번 쳐드릴게요. 이 구간 정도가 적당한 구간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굳이 공략을 한다고 하면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 세방전지 쪽이 훨씬 더 어떻게 구간변으로 보면 그렇죠. 훨씬 더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낮은 구간에 있는 가격 경쟁력을 내가 보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격 경쟁력을 중위 수준이냐 고점 수준이냐 너무 좋아서 나는 바로 잡을 거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항상 뭐합니까 비중 조절로다가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만약 5,000원 이하에서 4,750원 이쪽 구간에서 만약 공략을 한다 그러면 비중도 크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윗단에서 들어가는 것들 어때요?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한번 물리면 또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것들이죠. 자, 4,500원에서 1,250원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그죠? 5,750원. 그리고 5,500원 정도 가니까 고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다시 한 번 더 더하게 되면 17,000원 뭐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직전에 우리가 4, 5개월 정도 평단 내용들은 여기 4,750원에서 5,000원 정도에 걸려 있다는 게 평균 가격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직전 한 6개월 정도에서 내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 그러면 4,750원에서 5,000원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겠죠. 적어도 뭐 4,800원, 4,900원 뭐 정도 수준은 돼야지 내가 그래도 남들한테 밀리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전고점을 따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침 메시지도 좀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아마 25% 구간 들어갈 때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이다. 시초가로 시작하면 얼마였습니까? 예, 6,500원 이 정도 구간에 스타트 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적어도 뭐 한 10에서 12%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또 만들어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트레이딩이죠.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걸 여러분 추격 매수 하시겠어요? 물론 현대공업이 미국에 있는 또 공장 인수해가지고 시트 만들고 이런 거, 포드도 현대공업 거 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자, 그러나 그것이 이제 되면 현대공업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나오는 회사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중요했던 건 많이 하락했던 거 부분입니다. 한 번에 회복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밑으로 내려오면 저는 그때는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또 특히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현대차하고요. GM하고요. 또 합작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SOS랩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하고 또 호환이 되는 그런 또 라이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양대 산맥 아니에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두 개가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양대 산맥이고 엔비디아의 프로그램을 또 GM이 사용하고 그걸 또 사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모빌리티를 갖다 생산하는 것들은 현대차가 파운드리도 해주고 뭐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SOS랩이 상당히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하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도 약간 소액 구간이기 때문에 드립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SOS랩 같은 경우 한번 주가에 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 또 관심을 받을 때가 조금 된 시점도 되고 있어요. 꽤 오래 쉬었잖아요. 또 자율주행 관련된 거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었는데 이런 모습 한번 또 기대해 보면서 또 드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실리콘 캐패시티 납품이 막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이면 틀림없죠. 기존의 MLCC 관련된 단점을 보완한 것들이 실리콘 캐패시티인데요. 단가도 더 높은 것도 맞습니다. 갤럭시 뭐 탑재 기대하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디바이스 부분에서 실리콘 캐패시티 이것이 들어가는 것들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을 당연히 뭐 그렇잖아요. 효율이 좋고 전기 덜 먹고 열 덜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실리콘 캐패시티가 사용될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관련주하고 생각해보면 코스모신 소재와 대주전자 재료가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나 코스모신 대부분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스모신 소재하고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더 많이 하락할 만한 내용들이 없는 밸류에이션까지 어느 정도 와 있다. 기분은 그렇다고 해도 BR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우리가 이제 그 소재 업체들 계산해 보게 되면 코스모신 소재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사유가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받쳐주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이 뭐한데요?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걸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에서 또 소재 들어가게 되면 또 플러스 원이 생기는 거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뭐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부터 해서 전고체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실리콘 관련된 내용들에서 내용이 나온다라고는 또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시장에서 잘 받아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쵸. 99,500원. 이게 여기가 우리가 평당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 드립을 가고 있는 건데, 제가 원래 생각한 건 11만원 이상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정도 되면, 하락 사유보다는 상승 사유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전고체 관련된 소재 기업들 이렇게 이야기 드릴 때, 이번엔 대주전자 재료로 갑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당연히 뭐 1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고체죠. 그 다음에 2번은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3번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거 실리콘 캐패시티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구간 과정은 어때요?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바이 구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30%이 정도 기업은 아주 적정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더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로 비중 확대 이렇게 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비중 확대 개념을 잘 가져가진 않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중 확대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잡고 나서 또 상승해 갈 땐 비중 확대, 또 아래로 내려갈 땐 비중 축소하면서 또 수익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는 내용들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또 드리블의 하나 일환이니까. 자,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그냥 이런 얘기만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면 글쎄요 헷갈리시기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다. 이쪽 업종에서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략을 안 해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코스모 신소재 관련된 내용 이야기 드리고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시간을 좀 오래 두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가 딱 들어올 때 이 종목은 쉼없이 달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긴 보인다. 이 갭은 분명히 채울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또 기술적으로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우리가 내려오다가요, 11선이 20일로 붙었잖아요. 또 20일이 지금 60일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이 어딥니까? 60일이 이제 120일로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턴어라운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동사의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플러스 상태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 사유는 많지 않다. 좋은 내용이 앞으로 더 많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투자에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기입니다. 단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기와 단기와 또 중턱에 들어가는 것들 잘 구분해 가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